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변수가 뭘까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변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쉽게 생각하면 변할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변할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건데 제가 미지수 x라는 거에다가 10이라는 거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여러분들 요걸 가상으로 계산한다면 30 나오겠죠, 그죠? 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변수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하면 끝입니다. 변수는 요것만 하면 끝인데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자, 변수를 선언하는 거 이렇게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자, 일단은 콘솔 클리어를 이렇게 쓸게요. x는 10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x는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자바스크립트는 세 가지 방식으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bar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let이라는 방법이 있고 cons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bar라는 요게 있는데 요거 쓰지 마세요. 요거 안 씁니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은 let과 const만 아시면 되는데 let과 const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bar, let, const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x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언. 자, x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여기다가 x 한 다음에 제가 10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언된 x라는 변수에다가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즉 할당하겠다 그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봅시다. 자바스크립트 변수 특징. 자, 첫 번째,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는 여러분들이 선언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요. 즉 선언하지 않으면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let x라고 쓴 게 뭐냐면 내가 x라는 변수를 지금 선언하겠다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는 10 하게 되면 그 값이 여기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변수 타입 확인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타입 오프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걸 알아야 되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입 오프라는 걸 쓰고 x라는 걸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x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요 값,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10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지만 정수입니다. 정수가 뭐죠? 자, 정수는 말 그대로 0, 1, 2, 3, 4, 5, 6, 7, 8, 90 이런 것들을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음의 정수, 양의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 이런 것도 말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0 0도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게 되면 지금 타입 오프 x라고 지금 x라는 값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넘버 타입이다. 즉 숫자 타입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숫자 타입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let st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안녕이라고 쓰겠습니다. 안녕. 자,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뭐라 짓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변수명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일단 쓰고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콘솔 로그한 다음에 str이라는 걸 이렇게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스트링이다 라고 출력이 돼요. 보이시나요? 스트링.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자, 자바스크립트 이거 세 번째 특징인데,
x는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수를 변수에다가 할당하게 되면 그 정수에 맞춰서 넘버 타입이다, 즉 숫자 타입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변수에다가 문장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얘는 스트링이 문장이라는 뜻인데 문장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타입 오브 하게 되면 타입 오브는 해당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타입 오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내가 변수를 x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내가 또 x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let x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콘솔 로그에서 x. 자, x. 그래, x.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도하고 지금 여기 오류나긴 하는데 뭐를 의도하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x라는 값이 20이기 때문에 20이라는 값이 출력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네 번째 특징인데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에 변수 앞에 바냐, 그 다음에 let이냐, const냐에 따라서 이렇게 써줘야겠다. 단 변수 앞에 바, let, const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에 변수 앞에 이게 바냐 또는 let이냐 const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고 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라고 쓰죠. 자, 변수의 중복 선언이 가능해져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발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발자들이 발을 쓰다 보니까 발을 써서 이런 식의 실수가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위에서 x를 썼는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x를 써버리니까 도대체 너가 말하는 x가 뭘 말하는 거야? 라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쓰게 되면, 자, 여기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인데 방식에는 바, let, const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는 녀석은 얘는 변수 중복 선언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 실무에서 안 써요. 안 쓴다. 그 다음에 자, let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변수 중복 선언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let으로 돌아옵시다. let으로. 자, 그러면 let으로 썼잖아요. let으로 썼고 제가 let 이렇게 쓰는 거 안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x라는 변수를 다시 쓰려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있는 x라는 변수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10이 나왔고 20이 지금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다섯 번째 변수의 특징이에요.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x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재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한 건데,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강사님, x라는 변수에 지금 10이라는 값도 들어간 거고 20이라는 값도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변수의 특징 중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틀어서 변수에 하나 이상의 변수는 하나 이상의 값을
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언어는 오직 변수의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합니다. 두 개의 값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했는데 지금 x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할당이 여기 9번째 라인에 됐죠?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는 10은 어떻게 되냐? 날아갑니다. 메모리상에서 실제로 요 x의 10이라는 값이 날아가요. 그러면 그 공간을 누가 차지한다? 20이라는 값이 차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변수가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지금 보면 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const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const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작업하면서 const를 이용할 일은 조금 별로 없긴 한데, 이건 개발자가 아니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얘는 똑같아요, let이랑. 변수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let 같은 경우에는 단 변수를 재활용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썼으면 const는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를 왜 안 써져? 자, x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const라고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오류 나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막혀버리죠.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const라고 취급해버리면, const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변수를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상수 취급한다는 게 뭐죠? 변할 수 없는 값으로서 내가 그 변수를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값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변수의 값을 내가 바꾸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const라 두게 되면 이 변수를 상수 처리하기 때문에 값을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운다 하면 요 세 개 중에 let만 외우세요. let. 왜냐면 제 수업에서도 let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let const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썼는데,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변수의 해석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지금 제가 여기다 x라 썼잖아요. x. 여기다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이 x는 변수일까요? 아니면 값일까요? 자, 요걸 let으로 다시 쓸게요. 자, 요 x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값 10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쓰는 게 가능해요. 자, 이거 주석 잠깐 걸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변수 선언 또는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라는 변수를 초기화한 거죠. 어떤 값으로? 10이라는 값으로. 그러면 요 는이 우리는 수학 시간에 같다라고 배웠는데, 같다가 아니라 얘는 뭐냐면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그러니까 대입연산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오른쪽에 있는 요 10이라는 값을 어디다 대입하겠다? 20이라는 x라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대입연산자라고 하는데,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건 뭐냐면 값으로서 작용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딱히 대입연산자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얘는 뭘로 취급하면 된다? 그냥 10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10으로. 이게 변수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이랑 숫자는 더해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완성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7번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변수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변수이고 우측에 있을 때는 값이다. 그쵸? 그러니까 대인연산자가 있지 않는 이상 값으로 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값 10이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값 10이랑 똑같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변수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님 이거 10 아니에요? 이거 변수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뭐겠어요? 요 타입 오프 했을 때 요 x 요건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10 넘겨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요것만 보세요. 요거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썼으면 지금 제가 요거 출력했을 때 뭐 나올까요? 일단 출력하기 전에 이 x는 뭘로 봐야 돼요? 값으로 봐야 돼요? 변수로 봐야 돼요? 그쵸, 값으로 봐야 돼요. 값. 그러면 값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 x에 뭐 들어있어요? 20 들어있으니까 20으로 보는 거예요. 20. 왜냐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건 다 값이라 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이죠. 그럼 얘는 뭐다? 20인 거죠. 그러면 20 플러스 20은 뭐겠어요? 40이니까 이 x에 40이 할당돼서 얘는 뭘로 봐야 된다? 40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변수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은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